네, 반갑습니다. 엄마도 아는 차트입니다. 오늘은 이평선으로 매수 급소를 어떻게 잡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기법 공부하고 패턴만 공부를 하는데도 손실이 나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상승 준비가 안 된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진짜 어디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오늘은 이평선으로 상승 구간을 찾는 법, 그리고 상승 초입에서 매수 급소를 잡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캔들을 다 지우고 이평선만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법 공부를 해도 실패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역배열, 우하향을 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장에서 열심히 매매하면 뭐다? 그냥 확률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기울기죠. 이평선이 우상향이 되는 시점, 바로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자리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반대로 우하향, 역배열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가급적 쉬어야 됩니다. 단타로 치는 분도 있겠지만 초보자 분들이라면 거의 100%가 손실이 납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컷이 날 수는 있겠지만 쉬는 자리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캔들 카운팅을 우리는 저번에 했습니다. 잠깐 정리 한 번만 하자면 5일 이동 평균 선은 5일간 종가를 합쳐서 5로 나눈 가격을 이렇게 점을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음 날은 1번 캔들이 빠지고 2번 캔들과 새로 들어온 6번 캔들의 종가를 평균을 내서 또 점을 찍죠. 그러면 기준은 뭐냐? 1번 종가랑 6번 종가를 비교를 해서 위냐, 아래냐, 똑같냐 이 부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만약 6번이 더 높으면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점은 위로 찍히고, 똑같으면 수평으로 점이 찍히는 거고, 우하향이면 점은 아래로 찍히죠. 아주 간단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평선들이 벌어져 있으면 전부 다 저항이 됩니다.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면 밑에 댓글로 이평선 관련 강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문의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이평선들이 모두 다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자면 갈색 선이 1년 동안의 평균 매수 가격이죠. 그러면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은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기다리다 지쳐서 본전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겠죠.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어때요? 빨간색 선이 20일 선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의 평균 매수 가격이죠. 최근에 산 사람은 수익이라 익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들은 저항의 역할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선, 240선 같은 이런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이면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물대 부담들이 커진다는 거죠.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재료가 없는 이상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정리를 다 해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 구간들을 알아보자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 종목 추천이니 뭐니 말들이 많아서 종목은 가리고 보시죠.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평선들이 전부 우상향으로 정렬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죠? 자, 보자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전부 밑에 깔리고 기울기까지 우상향일 때, 이게 바로 황금 구간이에요. 먼저 이 구간을 카운팅을 해서 보자면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 선의 종가를 다음 캔들이 돌파를 해서 다음 날 상승 흐름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렇다면 종가들을 돌파를 할 때 우리는 매집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죠.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하게 높기 때문에 카운팅을 하고 매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 초보자야, 우리 주린이 분들 있으시죠? 기존 고가, 종가, 거래량, 패턴들을 알아보기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쉽게 한번 봅시다. 장기 추세는 상승 흐름으로 나오고 있네요.
시간 조정을 받고 정배열로 나오고도 있죠. 그러면 언제 상승을 하냐? 먼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죠. 장기 추세는 상승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들이 언제 정배열로 기울기는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죠? 5일선은 우하향, 11선 종가를 보자면 상승 흐름으로 점이 찍힐 것이고 21선의 종가와 비교를 해봐도 상승 흐름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날 단기적으로 5일선이 상승 흐름으로 나오려면 기존 종가보다 높아야 기울기가 상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의 캔들을 보고 우리는 종가를 돌파 시 매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의 방법은 횡보를 하면서 수렴을 만들고 다시 확장을 하죠. 그리고 다시 횡보를 하고 수렴을 하는 그 시점들을 제 영상을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거래량도 함께 터진다면 그때 우리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돌파를 하는 순간 이 가격대를 지나 이평선은 꺾입니다. 그 타이밍이 바로 매수 급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거래량은 무조건 터져야 돼요. 전고 돌파, 거래량 폭발, 이평선 전환, 이 세 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된 매수 급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많이들 물어보는 실전 매매, 정말 많은 분들이 카운팅을 할 때 매번 종가를 손으로 세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국내 HTS나 해외 HTS를 보면 캔들 카운팅 툴이 있어요. 자, 먼저 해외 증권사를 이용을 하는 분들 보자면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이고 이지스퀘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동일할 것이고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나스닥, 항생, 오일, 금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죠. 더욱 중요한 건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상단에 추세선 보이죠?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숫자로 확인이 되실 거고 빗각이라던가 눌림목 매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키움 증권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툴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자리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없는 분들은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셔서 기능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셔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물어보시는데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종목 검색창을 키시고 코스피 종목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코스피를 클릭을 해주시고 주식 종목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정배열이면서도 수렴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전고 돌파, 거래량 폭발, 이평선 전환, 카운팅도 해보시고 그리고 안전한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믿을 만한 종목인가 이런 기업 분석을 대략 하는 편이죠.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코인 선물을 요즘에 많이들 같이 하시는데 선물 거래도 20일, 60일, 120, 241선만 보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주식 기준으로 보자면 20일이 한 달, 60일이 세 달, 120일이 반년, 240일이 1년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보는 기준이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종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02평선, 202평선 종목마다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하다 보면 응용이라는 게 되고 그 종목에 맞게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7일, 28일, 84일, 168일선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보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정리하자면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정렬이 될 때 그리고 캔들 카운팅으로 전 종가가 돌파를 한다면 여기다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준다면 매수 급소가 됩니다. 근데 질문이 또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이 다 맞으면 무조건 매수하면 됩니까? 절대 아니죠. 이평선이 정배열의 우상향이어도 꼬꾸라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다만 우리가 확률적인 싸움을 하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세선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 이후 다음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으로 실패하지 않는 디테일한 방법을 정리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